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면서 민심이 조금씩 돌아서는 게 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선 민심이 왜 보수 야당 지지로 가지 않는 건지. 진 교수님, 요즘 뉴스 보면 뭐 저희도 지금 짚어봤지만 윤석열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나고 있잖아요. 예. 야당의 입주가 너무 위축되는데 야당은 왜 이렇게 변화에 둔감한 겁니까? 그동안은 자기들이 주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상 한국 사회를 갖다가 지난 거의 한 60년간 지배했던 게 바로 그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산업화를 일으켰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고 또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경제적인 강자로서 사회적인 헤게모니를 말하자면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했던 그런 위치인데 예. 그 사이에 한국 사회가 변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수 야당이.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한국 사회가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금융자본주의 또는 이른바 정보화 사회로 넘어갔잖아요. 그 가운데 경제 주축들도 IT나 뭐 이런 쪽이죠. 확 변했고 바로 그 디지털 경제 주축들은 지금 민주당에 포섭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과거와 같은 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류 전략을 쓰거든요. 상대를 소수로 몰아버리는. 예. 이렇게 빨갱이 이러는데 옛날에는 빨갱이라는 건 한마디만 모든 일이 해결됐는데 요즘은 나한테 빨갱이라고 부른들 뭐 내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변화된 상황이 없으니까 그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좀 새롭게 이 사회의 주류와 기득권 세력으로 등장한 저 민주당 세력에 대한 인식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하는 비판이 뭐 주사파니 종북이니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인 찍으면 예전 같으면 표가 맞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낙인을 찍히게 되면 낙인을 찍는 사람들이 소수화되고 고립되거든요. 그런 판단들을 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피도 안 되고 지기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남을 알지도 못하고. 네. 그럼 진 교수님 해석 비유를 빗대면 예를 들어 어떤 낙인만 찍고 대안이 없고 비판만 하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지지율도 봤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반사의 효과도 하나도 없는 거고. 예, 비판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비판을 하려면 이게 정밀 타격이 돼야 되거든요. 비판은 사실과 원칙에 입각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실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그 빨갱이 이런 상만 있으니까 사실 자체가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다음에 원칙이 또 없는 게 아무리 옳은 비판을 해도 민주당에서 니들도 그랬잖아. 이 말 한마디에 이제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비판보다도 대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수 여러분들이 뭐 제가 비판하면 뭐 시원하다 사이다다 그러는데 사람이 사이다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들은 폭주하기 때문에 누군가 뭐 조은산 씨라든지 누군가 나와서 비판을 쓰는 데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최고의 비판은 뭐냐? 대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지 근데 라고 했을 때 그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되려면은 보수가 지금 혁신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신뢰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변모하는 모습들을 그다음에 아픈 반성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비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지금 최고 이슈 얘기도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하자 당직을 맡은 의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지금 여당 내부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뭐 내가 거기를 크게 구애받지 않을 거야.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슈를 흩트리는 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당의 폭거지 그걸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 10년 사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진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사과를 안 하면 끝이에요. 탄핵의 강을 못 건넜던 게 그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 4연패를 했잖아요. 선거에서 4연패를 했다고 한다면은 머리에 뇌가 있으면은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 전술의 실패가 아니라 뭔가 전략적 상황 자체가 변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순화할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탄핵의 강을 못 건너기 때문에 참패를 했는데 그 사과를 못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한 모습을 우리가 변했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 국민들의 상태는 바로 뭐냐면 그 여당의 위선에 굉장히 치를 떨고 있고 여당의 폭주에 치를 떨지만은 그보다도 더 분노하는 게 저들의 모습이거든요. 과거의 모습들.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통치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봐라 그래 우리 잘못하고 있어 우리 막 나갈게. 그래
비판해. 근데 니들이 어쩔 거야? 그렇다고 쟤들 찍을 거야? 이걸 깨줘야 되는데 이걸 깰 생각은 하지 않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꾸 전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건 전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고요. 원칙의 문제고 전략적인 전직 대통령 사과는 할 건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넘지 못하면 사실은 저도 벌써 돌아설 거거든요. 이건 뭐 희망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보수의 미래는 그래도 있는 거겠죠? 있죠.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386이 저 자리에 오르는데 20년이 걸렸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피수열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었는데 지금 다 커가지고 50대가 돼가지고 이제 주력 부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밌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지금 20대하고 30대 초반이 있잖아요. 이쪽 성향은 지금의 60대 보수 쪽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 보여요. 이렇게 예. 지지율이. 왜냐하면 학교에서 만나보게 되면 이 세대들은 우리가 마치 앞에가 한국전쟁 세대를 갖다 굉장히 싫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화 세대에 대한 굉장한 반감과 우리 위선에 대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또 다른 세대거든요. 그들과 함께 미래를 기획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래서 최근 올 여름이군요. 보수는 진보가 실패한 지점에서 대안서사를 써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뭐 이런 두 개가 말까지. 이제 끝난 겁니다. 예컨대 이제 산업화 서사는 이미 진작에 끝났고, 그거 이제 대신해가 등장하는 민주화 서사인데. 큰 흐름이. 그렇죠. 이것도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은 바로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를 누가 쓰느냐.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보수가 조금이나마 주도권을 가지려면 내년 4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중요할 텐데 개인적으로 진 교수님이 서울시장에 눈여겨보는 인물이 있습니까? 보수 야당에서?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의 결과, 그다음 대선 결과에는 별 관심 없고요. 장기적인 틀에서 지금 보수가 해야 할 일은 그때그때 선거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가지고 이른바 저 사람들도 뭐 10년 전부터 진보 집권 플랜 세웠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보수 집권 플랜을 세워서 가동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거기서 보궐선거 전략도 나오고 대선 전략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거와 확실히 결별도 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을 세우면 서울시장에 설사 지더라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전술적으로 패배한다 하더라도 전략적 승리를 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누구 나오는지도 관심 없으니까 차기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다음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1년 남았죠. 1년이면 한국 정치에선 조선왕조 500년이에요. 지금 저는 노출되어 있는 이재명이나 이낙연 씨 뭐 이런 분들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판이 짜여질 수도 있다. 저희가 오늘 특별 대답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에게 진전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저희가 추려봤는데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야당도 무기력하고 세상이 답답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대안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요? 되게 좀 무거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저는 다른 대안 세력을 만드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민주당이 지금 정신 차리고 제 원래 리버럴 정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 근데 보수 정당이 과거와 같은 그런 정당이 아니라 이른바 공동체주의 보수라고 약자까지 포용할 줄 아는 새로운 보수로 나오는 것, 이런 것이 대안이고요. 그 다음에 진보 정당은 옛날에 진보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진보 정당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유실험과 창의적인 발상들을 많이 낼 수가 있었고 급진적인 정책들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을 견인해서 민주당을 정책 이중대로 끌고 가는 그런 견인의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진보 정당은 진보 정당답게 만드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모든 대안이 이제 통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새로운 뭔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직전에 기사 하나 접했는데 12월까지만 SNS 이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정말입니까? 네, 저 1년 동안 제가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 내가 꼭 짚어줘야 되겠다는 얘기들은 이제 거의 다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비판을 한 사람들도 여기저기 많이 생기게 되고 제 역할은 좀 끝난 것 같고, 이제부터는 좀 현실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떨어져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약간 분석하는 쪽으로 약간 연구자 내지는 관찰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마 칼럼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칼럼만. 그러면 근데 이거
제1야당급 논객이라고 불리는 교수님인데 물러나면 누가 그럼 또 비판하는 거예요? 나올 겁니다. 그거는 저 사람들이 워낙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신랄한 비판은 올해까지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딴에는 시간을 최대한 뺀다고 뺐는데 역시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평소 10가지 주제 대신에 진중권 전 교수와 특별 대담을 함께 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와 오늘의 영상도 내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